오늘 조선왕비실록은 비록 왕비는 되지 못했지만 세자빈이 되었다가 시아버지 인조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소현세자의 부인 미네빈 강씨 이야기로 3회로 나눠 제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여곡절 끝에 세자빈이 되는 소현세자의 부인 미네빈 강씨 이야기입니다. 미네빈 강씨는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의 부인으로 광해군 3년인 1611년에 우의정을 지낸 강석기와 이조판서 신식의 딸인 신의옥의 오남 3녀 중에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강석기. 조선시대 여인들이 흔히 그랬듯이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버지 강석기는 서인 출신으로 인조의 핵심 지지 세력에 속해 있었지만 반정공신은 아니었습니다. 정치판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니었고 스승, 동료 사돈들이 모두 서인의 핵심 세력들이라서 그들과 함께 무난하게 묻어가는 조용하고 온건한 행보를 보이는 타입이었습니다. 강석기는 창작물에서 아들들에겐 엄격해도 둘째 딸인 강빈에게는 너그럽고 자상한 아버지로 일관되게 그려지는데 살림 김장생의 제자로 예하게 밝았으며 1616년에 급제에 승정원 정자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 10년인 1618년에 임모광 후에 폐비론이 일어나자 사직을 한 후 가소를 이끌고 본관 소재지인 금천에 내려가 칩거를 해서 당시 8살이었던 강빈도 금천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강석기의 정치적 행보는 당연히 인조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 인조 반정 이후 재기용이 되는데 13살이었던 강빈도 다시 한양으로 상경에 성장하다 4년 후 소현세자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강석기는 인조에게 재기용된 후 전저, 수찬 등을 역임했고 어린 소현세자를 가르치는 시강원 당직 스승을 맡은 적도 있었는데 왕세자를 가르치며 동궁을 드나든 것이 동궁일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렵 왕세자로 책봉된 소현세자는 머리는 좋지만 산만하거나 권태로워한다고 시강원 스승들에게 온갖 야단을 먹었지만 강석기는 소현세자를 엄청 혼내던 스승들에 속해 있진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자의 장인이 될 무렵에는 동부승지로 승진해 시강원의 스승이 아닌 상태였지만 딸이 세자빈에 낙점되었을 때 세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현세자와의 가례. 강빈은 세자빈이 되기까지도 온갖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강빈이 세자빈으로 간택된 것은 인조 5년인 1627년 17살이 되던 해로 본래 소현세자의 짝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책봉례가 거행되는 시기에 맞춰 화평윤씨 윤희립의 딸과 가례를 추진했었다는데 당시 윤희립의 딸은 소현세자보다 1살 어린 13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립의 서조카 윤인빨이 이괄의 난에 가담한 역적이라 부당하다는 중신들의 격한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사실은 윤희립이 남인이라 주류이자 반대파인 서인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입니다. 인조는 세자의 가례는 자기의 소관이라고 반박했지만 신하들은 국호는 반드시 신하들에게 물은 후 정했다고 맞섰다고 합니다. 파혼당한 파평윤씨 소녀는 낙담해서 자결을 했다는 야사도 있지만 실제로는 동복 오씨 오정원과 혼인해 잘 살았다는데 그녀의 아들이 나중에 재상이 되어 김수왕과 대립하는 오시수입니다. 창작자들이 윤씨 소녀의 야사를 언급하며 그녀에 대한 죄책감에 결혼 초기엔 소현세자가 오랫동안 강빈을 냉대했다는 상상을 덧붙였지만 승정원 일기와 동궁 일기가 번역되기 전에 일어난 오류입니다. 강빈이 가례를 치른 1627년은 정묘호란이 발생한 해로 1월에 후금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자 인조와 조정은 강화도로 파천하고 16살의 소현세자는 분조를 이끌고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으며 전란이 마무리되자 세자와 분조는 3월 말에 강화도로 들어가 복명하고 5월 초 한양에 돌아와 이후 세자의 가례가 추진되었습니다. 인조 5년인 1627년에 세자빈 후보들을 가리기 위한 초간택이 실시되고 가례도감도 준비되었는데 재간택과 3간택을 거쳐 9월 29일 강빈이 세자빈으로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재륜의 공사견문록과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등의 야사에 따르면 이때도 강빈은 세자빈으로 선택되지 못할 뻔했다고 하는데 그 야사는 이렇습니다. 본래 세자빈 간택 때 인조와 인년왕후는 총명하기로 소문난 권씨 규수를 이미 세자빈으로 내정하고 있었는데 간택 일정이 시작되자 권씨는 식사 때 손으로 먹고 씻지도 않아 악취를 풍겼다고 합니다.
또한 허공과 대화하는 등 실성한 모습을 보이자 할 수 없이 인여렁후의 반대에도 차선책으로 강빈을 세자빈으로 간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뒤 인조가 권 씨의 소식이 궁금해져 행방을 조사하니 이름 없는 선비와 결혼했으며 품위 있는 행동과 현명한 내조로 남편과 금슬 좋게 살아 주변의 부러움을 받으며 산다는 보고가 들어왔답니다. 이 보고에 인조는 무릎을 치며 자신이 그 아이의 꿰매 넘어갔다며 탄식했다고 하는데 권 씨는 일부러 실성한 척을 하며 세자빈 간택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소현세자에 대한 부정적인 야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현명한 교수가 난폭하고 어리석은 세자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견문록의 저자인 정재류는 효종의 부마로 야사를 통해서라도 소현세자의 이미지를 망쳐야 할 충분한 정치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무튼 간택을 피했던 권씨 처녀가 실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대 소현세자는 인기 없는 신랑감이었고 많은 양반 가문이 딸을 세자빈으로 내놓길 기피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현세자의 매력이나 인성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데 야사에서는 소현세자가 아둔하고 난폭하다고 하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내향적이고 낯가리는 성향이지만 착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였습니다. 또 머리가 잘 돌아가고 책임감이 강하며 아랫사람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타입이었고 도덕적 실책이나 무리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정묘호란 때 분조를 이끌거나 병자호란의 패배와 항복으로 인해 청의 볼모로 잡혀가서도 차기 국본다운 현명한 처신을 보였습니다. 결국 소현세자 본인보단 인조의 맏아들이 혼인 상대로 인기가 없었다는 편이 정확했는데 세자빈을 배출하면 명성은 높아지지만 잘못하면 가문이 멸문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조는 정통성이 취약하고 불안한 왕으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괄의 난이 일어나 위기를 겪고 창덕궁과 창경궁이 불탔습니다. 또 곧 정묘호란이 터지면서 인조는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가고 소현세자는 분조를 만들겠다고 전주로 가는 등 믿음직하지 못한 왕실의 딸을 시집 보냈다. 함께 망하고 싶은 가문이 드물었을 것입니다. 당시 생존해 있던 왕실 최고 어른인 임목대비도 광해군의 의심병에 휘말려 아들 영창대군과 친정 식구들을 모두 잃고 딸 정명공주와 함께 서궁에 유폐되는 큰 고난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무튼 간택은 일종의 요식행위로 세자빈으로 뽑힐 교수는 미리 정해져 있었는데 강빈이 선택받은 배경은 아버지 강석기의 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래도감을 책임진 도제조이자 좌의정 신음은 강빈의 첫째 오빠 강문성의 장인이었고 강빈의 작은 오빠의 장인인 김광현은 척하신 청음 김상원의 형인 김상용의 아들이었습니다. 김상용은 병자호란 때 강화성이 함락되자 자결했는데 이때 자결한 것이 아니라 담뱃불을 붙이다 발생한 사고사라는 풍문이 돌았지만 함께 피난을 했던 강석기는 자결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강빈의 셋째 오빠 강문두는 당대의 문장가이자 뒷날 강석기의 신도비문을 써주는 신익성의 딸과 혼인을 해서 강빈의 올케들은 모두 서인의 주류 세력 가문의 딸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서인 관료이자 명망 높은 집안들과 두루두루 탄탄한 혼맥 구조가 이어져 있어 강빈이 결국 세자빈으로 당첨된 것인데 강석기가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길 원했는진 알 길이 없습니다. 많은 창작자들은 서인의 영수격인 장동 김대감이 강석기를 찾아와 차녀를 간택에 내놓으란 명령식 통보를 했고 이 때문에 강석기와 강빈이 당황하고 혼란을 느꼈다는 상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자의 가래는 굉장히 복잡한 행사로 세자빈으로 간택된 후에도 강빈이 소현세자와 직접 만나기까지는 3달이 더 걸리게 됩니다. 가래를 준비하는 동안 강빈은 인조의 잠저이자 소현세자가 12살 때까지 살았던 생가이기도 한 현교동 본궁을 수리하여 머물렀고 사전 신부 수업은 태평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간택은 9월 29일이었지만 신부집 허가를 받는 납체는 10월 28일, 신부 부친과 조상들에게 명예관직을 수여하는 납진례는 11월 20일, 혼인 날짜를 통보하는 고길에는 11월 21일에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소현세자가 종묘를 찾아가 조상들에게 가래를 고하고 12월 4일에 비로소 세자빈 책봉례가 벌어져 이때부터 강석기의 차녀는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고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혼례식인 친형례는 3에서 4달이 지난 12월 27일에야 치러졌는데 소현세자는 세자빈에게 출발하기 전 경덕궁 숭전전에서 아버지 인조와 함께 초계례를 행했습니다. 그 다음 강빈이 머무는 태평관으로 향해 가마를 탄 신부를 경덕궁까지 데려왔고 맞술을 나누는 동례를 행한 뒤 신방에 들었으며 초야를 보낸 이튿날엔 강빈이 왕실 어른들을 찾아뵙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형식과 절차는 꽤 복잡했지만 폐물의 경우 전란직 후임을 감안해 본래보다 검소하게 치러졌는데 줄이지 않은 것은 세자빈이 입을 법복과 국군 의회에게 보낼 예패뿐이었다고 합니다. 신혼생활. 동궁 일기는 결혼 초 강빈이 소현세자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선 거의 단서를 주지 않는데 소현세자가 직접 쓴 일기가 아닌데다 당대 사가들이 중요하다고 여긴 주제에 한해 기술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혼 초 소현세자와 강빈 간의 부부 생활이나 정서적 교류가 어땠는지는 상상이나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창작자들은 소현세자가 오랫동안 강빈을 냉대했다고 상상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처자들인 원손 이석철이 결혼한 지 9년이나 지난 1636년에 태어났기 때문이었지만 장남 이석철이 태어나기 전 2명의 딸을 두는 무난한 부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녀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지난 1628년 12월에 태어나서 실제 기록만으론 소현세자가 신혼 초 강빈을 냉대했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동궁 일기에서는 신혼 초부터 소현세자와 강빈의 사이가 꽤 좋았음을 암시하는 듯한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강빈과 가래를 치른 해인 1628년 11월경 17의 소현세자는 이유 없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수업을 빼먹는 생활 패턴을 보였는데 그 무렵 열린 조각내에 참여한 정경세라는 스승이 소현세자에게 말했습니다. 부드럽고 깨끗한 기상이 예전만 못하시다. 추위 탓이냐? 아니면 몸조리를 못하신 탓이냐? 조섭을 못했다고도 했는데 이 마른 병을 앓다가 회복되는 환자가 기력 회복을 위해 여러모로 조심하는 걸 말하지만 맥락을 참조해 해석하면 강빈과 잠자리를 너무 자주 갖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1628년 말에 태어난 장녀는 기록이 너무도 간략해 당시 산실청을 세울 만한 왕실 여인이 누구였냐는 속어법과 훗날 기록된 군주의 사망 기록을 통해 간신히 강빈의 딸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봉군되지 못하고 아명도 전해지지 않는 이 딸은 13살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소현세자와 강빈이 청나라에 끌려갈 때 왕궁의 남아 할아버지 인조의 귀여움을 받았던 듯합니다. 1640년 1월 5일 세자의 정녀인 군주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인조가 상심했다는 기록이 승정원 일기에 있고 1640년 1월 25일 심양일기에 군주의 부음이 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2년 후인 1631년 7월에 태어난 차녀는 승정원 일기와 동궁 일기에 모두 강빈의 딸임을 명시하는 기록이 충분히 있는데 원손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상당했지만 축하를 받은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태어난 차녀는 3달도 안 돼 갑자기 세상을 떴고 딸의 사망날을 전후로 소현세자도 등과 허리 부상 때문에 치료를 받아가며 꽤 오랫동안 서연을 쉬었습니다. 이 부상의 원인 혹은 갓난 딸의 죽음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동궁 일기와 승정원 일기의 기술로는 전혀 맥락이 파악되지 않는데 손녀의 죽음에 놀란 인조가 태묘에 동양대제를 중지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무튼 정리하면 신혼기를 거쳐 병자호란이 일어나기까지 10년간 강빈은 소현세자와의 사이에서 일남 이녀를 낳으며 차기 국모로서 상대적으로 무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강빈은 인조 14년인 1636년 3월 25일에 셋째이자 장남인 이석철을 출산했는데 큰 경사였지만 신하들의 할애 행사는 생략하고 기뻐하는 교서만 내렸습니다. 인목대비편에서도 보았지만 이때가 인여령 후의 국상 중이라 세자는 상주로 의례와 제사 준비로 바빴고 강빈은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 내명부를 총괄해야 하는지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강빈은 청나라 심양에서 볼모 생활을 하던 시절인 1637년에 삼려 경숙군주, 1640년에 이남 경왕군 성린, 1642년에 사녀 경령군주, 1643년에 오녀 경순군주를 심양에서 낳았습니다. 1644년 10월에는 북경에서 삼남 경왕군 석견을 낳아 이남 삼녀를 낳고
조선으로 영국 귀국한 후 1645년 3월경 아들을 임신하지만 소현세자 사후 유복자가 되고 충격으로 유산을 합니다. 무튼 인조 14년인 1636년에 시어머니 인여왕후가 사망한 후 강비는 얼떨결에 조선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여인이 되었지만 병자호란이 끝난 후인 1639년에 장렬왕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조는 큰 손녀보다 고작 4살 많은 어린 아이를 중궁전에 앉혀놓고 후궁 소용조씨만 찾아 중전을 찬밥 취급한 게 확실한데 인조는 창경궁에서 장렬왕후는 경덕궁에서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26살인 강비는 새로 들어올 시어머니보다 11살 연상인데다 막차기 국본인 원손을 생산한 몸으로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었다면 강빈의 입지는 탄탄대로를 걸었으리라 예상됩니다. 소현세자와의 금슬도 여전히 좋았던 것이 이 무렵 모친상 중임에도 세자가 또 강빈을 임신시켜 이듬해 3녀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소현세자가 불효자는 절대 아니었는데 어머니 인여왕후와 유대가 깊고 어머니가 위독해지는 순간 자기 손가락을 끊어 피를 먹이려는 것을 인조가 극구 말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소현세자의 행동엔 성리학적 틀에 얽매이려 않는 면모들이 꾸준히 눈에 띄는데 본인의 개성이거나 아니면 당시 사회가 아직 성리학적 가치에 교조적으로 매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조선 왕비실록은 민회빈 강씨 첫 번째로 우여곡절 끝에 세자빈이 되는 소현세자의 부인 민회빈 강씨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 두 번째 이야기 병자호란을 겪고 청나라의 인질로 가는 소현세자의 부인 민회빈 강씨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